안녕하세요. 자, 이제 슬라이드 부분을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영역은 어디 있죠? 이쪽에 UL 태그와 LI 태그로 만들어 놨었죠? 네, 이 부분이에요. 컨테이너로 전체 감싸 있고요. 그 컨테이너 안에는 슬라이드와 그 다음에 섹션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섹션에는 공지사항, 갤러리, 배너로 나눠져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HTML 구조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부분이에요. 자, 슬라이드는 먼저 영역을 잡아줄 거예요. 영역이 얼마였냐면 하이치 값이 300이었어요. 그렇죠? 300. 그래서 이 300 되는 부분을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 줄게요. 슬라이드 영역이고요. 슬라이드의 영역은 얼마? 하이치 값이 300이었죠. 네, 300 일단 마련을 해주고요. 그리고 오버플로 히든을 줘야 됩니다. 슬라이드 이미지를 밑에서 위로 되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3개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나 보여지는 부분은 300, 하이치 값이 300인 이 부분만 보여지게 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 오버플로 히든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버플로, 이따 오버플로 히든을 쓴 것과 안 쓴 거의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버플로 히든 값을 주시고요. 그리고 슬라이드에 있는 li 요소 있죠? li 요소도 하이치 값을 잡아줘야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li 요소의 하이치 값을 300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영역 설정을 해 놓은 다음에 보시면 잡힌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역이 300이 잡혀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NTS chilled 값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하나, 둘, 세 개를 계속 불러와 줘야 됩니다. 그 부분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TH, li 요소이죠. li의 요소에 있는 NTH 값을, 네, child 값을 사용할 겁니다. child 값을 사용하고 첫 번째 이미지를 가져올 거예요. 그 이미지의 백그라운드를 이미지를 URL에서 찾아보죠. 슬라이드로 정의가 됐죠. 네, 슬라이드.jpg가 있네요. 이 이미지를 하나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미지는 그대로 복사해서 갈까요? Alt, Shift, 이동키. 네. 자, 아래로 내리는 이동키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숫자만 우리가 변경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2, 3, 그리고 이미지도 슬라이드 2, 3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할게요. 자, 컨트롤 S. 미리 한번 볼까요? 자, 이미지가 들어왔죠. 이제 오버플로 히든을 한번 없애버릴게요. 컨트롤 X, 컨트롤 S. 네, 미리 보기. 이미지가 요렇게 밑으로 나열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이미지를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시킬 텐데 오버플로 히든을 안 하면은 이미지가 어때요? 계속 3개가 그대로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위로 올라가면서. 자, 그래서 여기에 아까 오버플로 히든 값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자, 이미지에 들어가 있는 이런 텍스트는 우리가 포토샵에서 편집을 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네. 사이트 컨텐츠 영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컨텐츠 영역. 네,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사이트 컨텐츠의 아티클이라는 부분,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분리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티클을 공지사항, 갤러리, 배너 영역을 분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뭐 400, 400, 400으로 정해줘도 좋겠지만, 자, 이러한 기능이 있거든요. 자, 아티클을 정의해 놓고 위드스 값을 네, CALC 값으로 나눠 놓는 기능이 있었죠. CALC 값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은 네, 100% 값을 나누기 3으로 합니다. 그럼 소수점까지 다 되잖아요. 네, 이렇게 나눠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패딩 값을 20 정도 줄까요? 이렇게.
그러면 아티클에 있는 영역값의 위드스 값을 400, 400, 400으로 나누는 결과값이에요. 왜냐면은 이 부분이 1200이기 때문에. 그런데 1200이 딱 해서 3으로 나누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CALC 값, calculate 값을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배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400, 400, 400으로 나누시겠죠. 네, 그런 모습을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진행될 부분은 컨텐츠 타이틀 부분이죠. 컨텐츠 타이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텐츠 타일의 폰트 사이즈를 한 21 정도로 줄까요? 폰트 사이즈 값을 21로 주시고 20 정도 줄까요? 20 정도? 네, 20 정도. 드레스. 패딩 값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패딩 값을 밑에 영역과 좀 떨어뜨려야 되겠죠. 너무 달라붙었죠. 그래서 패딩 버튼 값을 좀 주도요. 패딩 버튼 값을 한 15 정도 줄까요? 한 20? 네, 한 15 정도. 15 정도 줄게요. 15 정도 주고요. 네, 이 정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레프트 값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달라붙었죠. 저쪽으로 보면 이쪽이 너무 달라붙었죠. 그렇죠? 너무 달라붙어. 조금만 띄워줄게. 이쪽 스페이스가 좀 있으니까 마진 레프트 값을 뭐 한 20 정도만 이렇게 정의할게요. 그래서 컨텐츠 영역 부분을 살짝 이렇게 들어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좋습니다. 나중에는 뭐 추후에 패딩이나 마진 값으로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초기 세팅 값은 이렇게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티스 값이 있죠. 이쪽에 보시면 이제 노티스 값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 네, 노티스 값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노티스에 있는 요 로렘으로 우리가 썼는데 이건 제공되는 파일들입니다. 노티스 값에 있는 li 값이죠. li 값을 정의를 할게요. 라인하이즈 값을 일단은 조금 건드려 봐야 될 것 같고 마진 레프트 값도 좀 건드려 봐야 됐고 네, 조금 벌려 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좋습니다. 라인하이즈 값을 요거보다는 더 띄워야 되니까 한 100%, 200% 네, 그렇게 줄까요? 라인하이즈 값을 200% 값으로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컬러 값도 아까 나와 있는 색깔 값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값을 888로 정의하고요. 네, 마진 레프트 값을 한 10 정도로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li 값을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노티스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네, 올라갔을 때 다 이 부분들이 링크 요소가 걸려 있잖아요.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네, 변화되는 모습을 한번 보고 백그라운드만 좀 변화 줘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첫 번째를 클릭했을 때 팝업 창이 나오죠. 자, 이쪽에 보시면 자, 공지사항의 타이틀과 콘텐츠 영역을 구분해서 표현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공지사항의 첫 번째 콘텐츠를 클릭할 경우에 레이어 팝업 창이 나타나며 네, 닫기를 눌렀을 때 사라져야 된다. 네, 와이어 프레임을 참조해달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마우스 올라갔을 때 좀 변화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큰 변화는 없고요. 그냥 노티스에 마우스가 올라갈 때 색깔만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노티스의 A 태그죠. A 태그가 호버됐을 때 BK 색을 제가 좋아하는 색이 좀 하늘색이거든요. 네, 약간의 라이트 블루. 네, 라이트 블루. 네, 라이트 블루 색은 좀 배경이 될 거니까 한 요 정도 값으로 일단 줘볼게요. 요건 RGB예요. 컬러 값이 RGB로 돼 있죠. 255, 255, 255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러 값을 하나 주도록 할게요. 컬러 값은 흰색으로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S. 자, 그럼 마우스를 올려볼까요? 글씨가 좀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마우스 올리면 네, 괜찮네요. 네, 이렇게. 백그라운드와 컬러 값을 정의를 해가지고 마우스가 올라갈 때 좀 이렇게 하이라이트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노티스 부분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좀 같이 갤러리와 배너 영역을 만질 때 좀 더 핸들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갤러리 영역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지금 갤러리 영역은 이미지가 우리가 블록 요소이기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나란히 나올 수 있도록 됐는데 이 부분을 끄집어 올릴 거예요. 끄집어 올릴 때는 어때요? 영역은 지금 400 영역이죠. 위드스 값이 400인 영역에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플렉스를 사용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좀 갤러리에 있는 그쵸? UL이죠. UL 요소에 그쵸?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just be content space between 써도 되겠지만 양쪽을 조금 살려두기 위해서 그쵸? 양쪽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또 다른 기능이 있었죠. 어떤 기능? 양쪽을 남겨뒀죠. 그쵸? 양쪽이 지금 남겨진 모습이 보이죠. 그쵸? 네, 이렇게 양쪽이 남겨진 모습.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패딩이나 마진 값을 사용하지 않고 작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이렇게 밀어놓고요. 이번에는 이미지에 어떤 효과를 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에 보시면은 컨텐츠의 갤러리는 마우스 오버시 해당 객체의 투명도를 포함되어 변화되어야 된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트랜지션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효과를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오파시티를 좀 변화를 줬죠. 트랜지션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 이미지에 좀 갤러리에 있는 img에 효과를 줄 겁니다. 어떤 효과를 줄 거냐면 트랜지션,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크기, 스케일 같은 거 정의할 때 사용되고 트랜지션은 어떤 효과죠. 트랜지션 값을 약간 시간을 0.3초 아까 위에서도 0.3초 했으니까 그 정도로 맞춰 놓고요. 오파시티 값이 있어요. 오파시티 값을 한 0.8 정도 0.8 정도로 한번 줘볼게요. 0.8 그러니까 1이면 완전히 다 보이는 거고 0.8은 약간 투명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초기 값을 이렇게 주시고요. 일단은 그러면 갤러리에 이미지의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초기 값은 지금 어떤 식이냐면 0.8입니다. 약간 뿌옇게 보이죠? 그쵸? 오파시티 값을 줬기 때문에 밑에 있는 흰색이 보여지겠죠? 자, 마우스를 올리면 선명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갤러리에 있는 이미지에 마우스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갤러리 이미지에 호버가 됐을 때가 되겠죠. img에 호버가 됐을 때, 그렇죠? 호버가 됐을 때 오파시티 값을 어떻게 1로 표현하면 되겠죠. 오파시티 값을 1로 설정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컨트롤 S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러한 효과를 연출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트랜지션과 오파시티 하나로만 아주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요즘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서는 위드스와 하이츠의 앵글은 똑같고요. 마우스 올렸을 때 이미지가 그 앵글에서 살짝 커지는, 벗어나지는 않고 그런 효과도 연출시킬 수 있습니다. 간단한데요.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트랜스폼이 있었죠? 아까. 그래서 점 갤러리의 li 요소에 그쵸? 마우스가 호버됐을 때 img 값이 처음에는 마우스를 올리면 커지면 되는 거네. 1에서 커지면 되는 거니까. 그쵸? 여기서 트랜스폼 값을 스케일 값을 약 한 1.03 정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젠 GMB의 li에 벗어나는 부분이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마우스 올리면 커집니다. 커지는데 이 커지는 부분이 내가 원하는 범위 밖으로 나가고 있죠. 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슬라이드에서 오버플로우 히든 쓴 것처럼 그 방법을 여기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좀 갤러리에
li 요소에 오버플로 히든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드스 값은 폭은 이미지 폭이 아까 100픽셀이었어요. 위드스 값을 100픽셀로 세팅을 해주시면은 그 범위가 벗어나진 않아요. 자, 요즘 네이버나 이런 데서 이런 형태의 애니메이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네, 좋습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시험하고 좀 상관이 없는데 또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한번 살짝 건드려 봤어요. 자, 이제 배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배너 영역. 배너는 콘텐츠 폴더에 제공된 파일을 활용해서 편집 또는 디자인을 제작한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방금 전에 했던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너는 이미지를 하나 불러와야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배너에 요 이미지죠. 요 이미지에 효과를 좀 한번 주기 위해서 마진 값을 이용해 가지고 좀 오른쪽으로 좀 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점 배너 UL 태그에 있는, 그쵸, 배너의 UL 태그에 있는 요 이미지를 우리가 좀 정렬을 할게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 가운데 정렬을 해볼까요? 너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좀 가운데로 정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얼라인 센터로 갈게요. 그래서 그리고 배너에 아까 이미지에 썼던 거 그대로 가져올까요? 네, 요거 그대로 가져와서 밑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배너로 좀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 부분만 배너로 바꿔주시면 똑같죠. 나머지 부분은, 그렇죠? 한번 볼까요? 네, 얘는 커지고요. 얘는 그냥 트랜지션만 적용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푸터 영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터 영역은 사이트 푸터로 정의가 되어 있었는데요. 자, 사이트 푸터에 div 요소에다가 저희가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다가 작업을 좀 한번 해도록 할게요. 자, 하이트 값이 먼저 100 정도 들어가고요. 하이트 값이, 그리고 분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그레이스케일 로그와 카피라이터, SNS 쭉 어때요? 블럭 요소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왔죠? 이 부분 분배를 할 거예요. 간단하게 분배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어떻게? 디스플레이 플렉스 기능을 활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푸터의 div에 하이트 값을 설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플렉스 값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just be content space between 값을 적용할 겁니다. 컨트롤 S. 그 다음에 정렬하는 부분 중에 이런 기능이 또 있었죠. 자, 분배가 됐죠. 그리고 요 버티컬의 정렬도 있었죠. align item center라고 정의를 하면 어때요? 정렬이 가운데 정렬이 되죠. 버티컬 기능이. 그래서 카피라이터 부분을 뭐 패딩이라든지 마진값 쓰지 않고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align item center로 정의를 할게요. 이렇게 컨트롤 S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밑으로 내려왔죠. 자,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푸터 로고에 패딩 값을 좀 줘서 어떻게, 네, 이 푸터 로고에 패딩 값을 좀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아래는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이동을 좀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점 푸터 로고, 푸터의 로고 값을 사용하고요. 패딩 값을 0에 30 정도 띄울까요? 이렇게. 네. 카피라이트 부분을 우리가 컬러 값을 어떤 색으로 할까요? 888 그냥 쓸까요? 아까 썼던 거 888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트랜스폼이 있고요. 텍스트 트랜스폼을 어퍼케이스로 정의하죠. 컨트롤 S. 그러면 소문자로 됐던 부분을 전부 다 대문자로 좀 이렇게 바꾸고, 너무 공백이 많이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NS 부분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SNS로 되어 있죠. SNS 이 부분은 위드스 값을 120으로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플렉스 한 번만 쓸게요. 플렉스 확인해 볼게요. 네, 좀 떨어져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li 값 각각 li 값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li 값을 마진 값을 좀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따로 만들까요? SNS에 li 값에 마진 값을 위아래는 상관없으니까 마진 값을 0에 10 정도 이렇게 맞춰둘게요. 확인해 볼까요? 네, 분배가 됐고요. 좋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소셜이 좀 오른쪽으로 너무 치우쳐졌죠. 네, 치우쳤으니까 이쪽에 SNS 쪽에 마진 라이트 값을 좀 주도록 할게요. 마진 라이트 값을 한 50 정도 주고 50 정도. 네, 좀 안쪽에 들어오니까 좀 낫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마무리를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리 보기 한번 해볼게요. 자, 메뉴 됐고요. 네, 슬라이드 부분 그리고 갤러리 부분. 배너 부분에 텍스트가 조금 그쵸 튀어나왔죠. 이 부분을 좀 넣는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소셜은 괜찮고요. 배너에 좀 글씨를 오른쪽으로 좀 밀어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배너의 H2 태그에 작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너의 H2에 마진 값을 이용을 한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진 레프트 값을 한 45 정도 줘볼까요? 마진 레프트 값을 45 줘서 좋습니다. 네, 됐죠? 자, 이제 이 세 개의 미술 작품 팝업 있죠. 팝업 부분을 좀 한번 해결하면 이제 CSS는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석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갤러리, 그렇죠? 갤러리하고 뭐 배너, 그다음 노티스 부분, 노티스랑 좀 구분을 해놔야겠네. 노티스 부분, 네. 그 다음에 이쪽이 부터 부분. 네. 이렇게. 자, 이제 레이어 부분이죠. 레이어 부분, 레이어 팝업 부분이죠. 레이어 팝업, 팝업이라고 이렇게 정의할게요. 레이어 팝업. 자, 레이어 팝업 부분은 네, 섹션으로 감싸져 있죠. 네, 섹션으로 감싸져 있고 div 태그와 제목은 h3, 문단은 p 태그, 그 다음에 버튼 div 요소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레이어에다가 포지션을 하나 작업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고정을 시켜줘야 되겠죠. 요 페이지가 나오면서 공지사항을 첫 번째 거를 눌렀을 때 팝업이 떠야 돼요. 팝업이 뜰 때 전체적인 이 레이어는 잠궈 놓고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레이어에 디스플레이 원래 논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논을 하면 어떻게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하고 포지션을 픽시드로 고정을 한번 시킬 겁니다. 포지션 값을 픽시드로 그렇죠? 작업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모든 영역 값을 건드려 놓을 거기 때문에 레프트 값과 라이트 값과 탑 값과 그 다음에 버튼 값이 있죠. 네, 버튼 값 모두 다 0 값으로 영역 설정을 해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색을 좀 투명하게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RGBA로 A 값으로 알파 값을 적용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RGBA 값으로 해서 0,0,0.5로 이렇게 진행할게요. 그러면은 0.5 정도 반투명한 형태의 검은색이 쌓여지게 되는 거죠.
그쵸? 일단 여기까지 일단 만들어 놓고 컨트롤 S. 자, 포지션 픽시드를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 div 태그에다가 요 div 태그이죠. 요 나오는 영역을 한번 사이즈를 잡아주고 색깔 값을 한번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서 볼까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픽시드 된 겁니다. 레이어에 div 태그, 그렇죠? div에 백그라운드 색깔을 먼저 넣을게요. 색깔을 흰색으로 넣도록 하죠. 네, 백그라운드 색깔은 흰색으로 넣으시고 흰색으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영역 값을 잡아 놔야 되기 때문에 위드스 값은 한 600 정도 잡아 놓고요. 하이츠 값은 글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하이츠 값은 생략하고요. 위드스 값만 정의하고, 그 다음에 패딩 값, 양쪽 패딩 값도 줘야 되겠죠. 패딩 값은 상하좌우 다 30 정도. 이렇게 마진 값은 가운데로 좀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진 150 오토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진 150에 오토 값을 설정을 할게요. 이렇게 드레스. 자, 일단 요 화면이 너무 커가지고 아까 안 보였는데 일단 키워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마진 150에 네 오토로 줬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됐죠. 그렇죠? 네. 또 보면 전체 영역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F12 다시 돌아와서 자, 이렇게 하면 일단 레이어와 레이어 div 요소에 대한 속성들을 좀 정의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씨하고 그 다음에 닫기 버튼의 색상값 좀 지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목 색깔 조금 달리 할게요. H3 값이죠. 레이어의 H3 값을 3값의 컬러 값을 뭐 오렌지로 정의하던지 아까 그 색깔로 정의해도 되겠죠. 오렌지 색깔로 일단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p 태그로 문단을 좀 나눠줘야 되는데 일단 글씨의 배치가 굉장히 지저분하죠. 네, 양쪽 분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just p로 해서 깔끔하게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의 p 태그에 텍스트 얼라인 값을 just p로 하면은 양쪽으로 깔끔하게 떨어지게끔 만들 수가 있고, 닫기 버튼은 또 오른쪽에 나와야 돼요. 여기 보시면 닫기 버튼은 팝업 창의 오른쪽으로 만들어졌죠. 닫기 버튼을 누르면 사라지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닫기 버튼 정렬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닫기 버튼 같은 경우는 레이어 btm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럼 레이어 btm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보요. 라이트 값으로 주면 되겠죠. 텍스트 얼라인 값을. 그쵸? 자, 레이어의 btm의 텍스트 얼라인 값을 right로 정의해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요. 그리고 글자도 좀 바꿔 놓을게요. 글자도 색깔 값만이니까 스팬 태그에다가 바로 컬러 값을 빨간색으로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레이어의 스팬 태그의 컬러 값을 뭐 레드로 정의할게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자, 오른쪽 정렬됐고 컬러 값은 빨강으로 됐고요. 이 사이즈 좀 떨어져야 되겠네요. 네, 그 사이를 좀 띄울게요. 자, 마진 탑을 좀 사용하면 되겠네요. p 태그에다가 마진 탑을 어느 정도 줄까요? 한 20 정도 줄까요? 20 픽셀 정도 이렇게 좀 떨어뜨렸고요. 전체적으로 요 부분도 좀 띄울까요? 그렇죠? 네, 그 부분도 좀 띄울게요. btm 값도 마진 탑을
요 정도 줄까요? 역시 컨트롤 S 좀 떨어뜨렸고요. 네, 좋습니다. 초기 작업 됐고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때요? 처음에 시작됐을 때 이 팝업이 띄워지면 안 되겠죠. 띄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넌 값을 주는 거죠. 디스플레이 넌 값을 어디에다 줄까요? 전체적인 레이어 여기에다 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가 보여지지 않도록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디스플레이 넌 값을 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S. 그러면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공지사항의 첫 번째를 눌렀을 때, 클릭했을 때 팝업 창이 뜨고 닫기 버튼을 누르면 팝업 창이 사라지는 그러한 형태를 만들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